1903년 영국 서머시 지방에서 배수로를 파던 노동자들이 땅속에서 인간의 해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해골은 무려 1만 년 전의 것이었고 거의 완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과학자들이 마침내 그의 DNA를 분석했을 때 인류학계를 충격에 빠뜨릴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오늘날 체다맨이라 불리는 이 인물,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주민은 짙은 갈색에서 검은색에 가까운 피부와 선명한 푸른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대의 과학자들조차 그 조합이 너무 낯설어 결과를 2번이나 검증했습니다. 하지만 DNA는 명확했습니다. 최초의 브리튼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인의 모습과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거대한 질문이 시작됩니다. 인간의 피부는 어떻게 모두 어두운 색에서 오늘날처럼 다양한 색으로 변화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 답은 인종이나 지리, 심지어 햇빛에서조차 시작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분자에서 시작됩니다. 멜라닌. 멜라닌은 피부 가장 깊은 층에 있는 멜라노사이트라는 세포가 만들어내는 색소입니다. 쉽게 말해 자외선을 흡수해 DNA 손상을 막아주는 수십억 개의 미세한 방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멜라닌이 많을수록 피부는 더 어두워지고 자외선으로부터 더 강하게 보호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포유류는 이 역할을 털이 대신합니다. 털은 자외선을 막아주는 물리적 장벽이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동물들의 털 아래 피부는 매우 창백합니다. 굳이 많은 멜라닌을 만들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의 사냥 방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약 200만 년 전 호모 에렉투스는 지구력 사냥이라는 전략을 발전시켰습니다. 순간적인 속도가 아니라 몇 시간이고 뜨거운 아프리카 태양 아래를 달리며 먹잇감을 지치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문제는 두꺼운 털이었습니다. 체온을 유지하는 데는 뛰어났지만 열을 빠르게 배출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치명적인 함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털이 얇은 개체들은 더 효율적으로 땀을 흘릴 수 있었고 더 오래 사냥하며 더 많은 먹이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두꺼운 털을 가진 개체들은 과열되어 도태되었습니다. 수십만 세대에 걸쳐 인간의 털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피부는 처음으로 아프리카의 강렬한 태양에 직접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털이라는 방어막이 사라지자 멜라닌은 유일한 보호수단이 되었습니다. 자연 선택은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멜라노사이트는 더 활발하게 움직였고 더 많은 멜라닌이 생성되었으며 인간의 피부는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약 30만 년 전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 등장했을 때 그들 모두는 짙은 멜라닌 피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였습니다. 어두운 피부는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적도 아래의 혹독한 태양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생존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피부의 원래 모습,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멜라닌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이 북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는 순간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자외선은 단순히 DNA를 손상시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피부 안에서 비타민 D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도 일으킵니다. 비타민 D는 사실상 호르몬에 가까운 물질로 칼슘 흡수와 뼈 성장, 면역 체계, 생식 건강까지 조절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호르몬이 인간 피부색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적도 근처의 아프리카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햇빛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짙은 피부를 가지고 있어도 충분한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 6만 년 전 일부 아프리카 인류가 북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사하라 사막 일부가 초원으로 변했고 인간은 동물대를 따라 새로운 땅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물리학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고緯도로 갈수록 태양은 낮게 떠오릅니다. 태양빛은 더 두꺼운 대기를 통과해야 했고 비타민 D 생성에 필요한 UVB 자외선은 대부분 약해졌습니다. 겨울이 6개월 이상 이어지는 지역에서는 피부색과 상관없이 비타민 D 생성이 거의 멈추다시피 했습니다. 원래 어두운 피부는 자외선의 약 90%를 차단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남은 10%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북유럽처럼 자외선 강도가 아프리카의 10분의 1 수준인 곳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결국 피부를 통과하는 자외선은 원래의 1% 수준까지 줄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칼슘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뼈는 단단해지지 못한 채 약해졌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아이들도 몸속에서는 골격이 비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비타민 D 부족은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라 진화의 필터가 되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한 여성들은 골반이 변형되었고 출산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의 유전자 역시 함께 사라졌습니다. 반면 피부가 아주 조금이라도 더 밝은 여성들은 충분한 비타민 D를 생성할 수 있었고 건강하게 성장해 아이를 낳고 유전자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세대가 반복될수록 같은 선택압이 계속 작용했습니다. 더 밝은 피부는 살아남았고 더 어두운 피부는 점점 불리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문제가 등장합니다. 만약 이런 압력이 수만 년 동안 계속되었다면 유럽의 어두운 피부는 훨씬 빨리 사라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전학 증거에 따르면 체다맨이 살던 약 1만 년 전까지도 유럽인 대부분은 여전히 어두운 피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 답은 의외로 음식에 있었습니다. 수렵 채집인들은 햇빛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기름진 생선, 동물의 간, 달걀, 해양 포유류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있었습니다. 즉, 육류와 생선을 충분히 먹는 식단만 유지된다면 북쪽 지역에서도 어두운 피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약 1만 년 전 농업이 등장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시작된 농경 문화는 유럽으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의 식단은 사냥감과 생선 대신 밀과 보리, 곡물죽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농업은 인간의 삶 자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땅에 정착했고 끊임없이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사냥과 어업에 시간을 쓰기 어려워졌던 것입니다. 특히 내륙 지역 사람들에게 생선은 더 이상 쉽게 얻을 수 없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곡물에는 비타민 D가 거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수만 년 동안 어두운 피부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던 마지막 안전장치가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비타민 D를 얻는 방법은 단 하나, 태양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북유럽의 태양은 너무 약했습니다. 결국 피부의 멜라닌이 조금이라도 적은 사람들이 더 많은 자외선을 흡수할 수 있었고 더 많은 비타민 D를 만들며 살아남게 됩니다. 세대가 거듭될수록 인간의 피부는 점점 밝아졌습니다. 선택이나 취향 때문이 아니라 오직 생존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변화를 가속시키는 결정적인 돌연변이가 등장합니다. SLC24AO라는 유전자에서 단 하나의 문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30억 개에 달하는 인간 유전체 중 단 한 글자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돌연변이는 멜라닌 생성을 30%부터 40%까지 감소시켰습니다. 중동 혹은 남유럽 어딘가에서 태어난 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보다 눈에 띄게 밝은 피부를 가지게 되었고 동시에 저자외선 환경에 더 적합한 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수천 년 만에 그 유전자는 유럽 농경사회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문화 때문도 미적 기준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 SLC24AO 돌연변이가 동아시아인에게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동아시아 역시 밝은 피부로 진화했습니다. 단지 완전히 다른 유전자와 다른 생물학적 경로를 통해 같은 결과에 도달했을 뿐입니다. 생물학에서는 이를 수렴 진화라고 부릅니다. 서로 전혀 다른 동물인 돌고래와 물고기가 비슷한 몸 형태를 가지게 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환경은 문제를 만들고 진화는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때로는 같은 해결책을 여러 번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즉, 밝은 피부는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낮은 자외선, 곡물 중심 식단, 비타민 D 부족, 자연 선택, 돌연변이, 그리고 생존이라는 동일한 조건 속에서 인류가 여러 번 스스로 만들어낸 생존 전략이었던 것입니다.